목표풀이부터 해야겠어요. 오늘 질문풀이 남은 거 못하지 싶어. 오늘 마지막 한 시간 뭐 하냐면 그 학원 전체 시험 한대. 재미겠죠. 그러니까 내 반만 하는 게 아니고 방학 때처럼 학원 못 하는 반까지 같이 하는 그런 시험. 그냥 원장님이 그냥 전체 한대. 진짜 새로운 재미. 이거 뭐 못해도 돼요. 그냥 재미. 순수 재미로. 그래서 오늘 마지막 한 시간은 그거라서 좀 빠듯합니다. 일단 목표 풀이하고 남은 거 질문 풀이 못하지 싶은데 아마 저거 남은 질문 보니까 좀 쉽네. 일단 다시 해보고 정 안되면 클리닉 때 하든지 카톡으로 하든지 다시 해. 자, 운중고 15번 답 맞췄으면 됐어요. 답 못 맞춘 사람 봅시다. 오타 오답은 다 고쳐놓고 해라. 요거 오타라고 했어요. 고쳐놓고 합시다. A3가 뭘 원소로 가져요? 로그 3의 x를 유리수로 만들어주는 x들을 원소로 갖는데요. 그 x가 뭔데요? 3, 9, 27, 81 말고 있나? 없네요. A9는 뭘 원소로 가져요? 로그 9의 x를 유리수로 만들어주는 x 값을 원소로 갖는데요. 그 x가 뭔데요? 3, 9, 27, 81 말고 있나? 없네요. 그럼 얘도 똑같잖아. 그러니까 요 세 집합의 원소는 그냥 똑같아요. 합집합도 똑같고 그냥 원소 4개 얘는 끝 그냥. 뭐 할 게 없어요. 집합 그 다음에 A6는 뭘 원소로 갔는데 6이랑 36 같겠지. 말고 있나? 이거는 이해되지? A8은 뭘 원소로 갖겠어? 그냥 2의 거듭제곱들을 원소로 가질 거 아니야. 밑이 2의 3승이니까. 진수는 2의 1승, 2승, 3승, 4승, 5승, 6승 이렇게 갖겠죠. 그렇죠? 근데 둘이 공통원소가 있나? 6의 거듭제곱, 2의 거듭제곱들을 갖는데 공통원소가 없단 말이야. 얘는요. 오케이? 집합 A는 볼 필요 없네요. 얘들 둘이는 끝났는데 요거는 어쩔 수 없네. 요 운중고 시험이 좀 마음에 안 드네요. 그냥 억지로 복잡하게 만든 거네요. 그냥 다른 문제 하나 끼워 넣어놓은 거네요. 요거는 내가 자주 말했던 뭐다? 어쩔 수 없는 그 짓. 이 짓이 이제 뭔지는 자주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그 짓을 하는 거네요. 맨날 하는 그 짓 있잖아. 근데 다시 말하지만 이 짓거리 하는 거 이번 시험에도 모든 학교 90% 확률로 하나는 나옵니다. 이 짓거리 이제 확정적으로 맞춰야 돼요. 이 짓거리 이제 뭔지 알지? 되는 거 다 찾는 거. 요거 확정적으로 거의 90% 확률로 올해도 모든 학교 냅니다. 내가 왜 알까? 이게 최근 모의고사 트렌드니까. 학교 시험은 최근 모의고사 문제를 숫자 바꿔서 내는 게 학교 시험이니까. 그렇죠? 오케이. 그냥 그 짓거리입니다. 그냥 로그 A의 B가 유리수니까 P분의 Q라고 놓고 그러면 A는 C의 P승, B는 C의 Q승 그 다음에 PQ를 애초에 찾을 때마다 서로 소인 것만 찾으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3이랑 6인 거는 아예 하지도 않았다고. 서로 소인 것만 그냥 밑이 C인데 C가 2일 때 PQ 되는 거 다 찾으라고. 뭐 찾는 과정 얘기 안 해도 되죠. 그냥 다 찾으라고 정말. 뭐 그렇게 개빡치진 않아요. 바로바로 나온다. 밑이 3일 때 되는 거 찾고 4일 때 찾고 5일 때 찾고 여기부터는 전부 다 뭐다? 1, 3, 1, 3밖에 안 되겠다. 1, 2도 되는데 그거는 요 밑이 4일 때 했거든. 오케이? 요거 개수 다 세니까 15개더라. 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쉽고. 자, 계속 운중고, 8회 운중고. 요 운중고 시험이 전체적으로 너무 에바네요. 근데 쫄 필요 없다 그래서 이딴 식으로 내면 1컷이 구라치고 70점 됩니다. 쉽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 한 5개 틀려도 된다는 거. 쉽다. 근데 억지로 어렵게 낸다고 시험이 전체적으로 좀 나는 마음에 안 드는데 예를 들어 지금 16번의 기억 같은 거는 위에 적힌 말이랑 아예 상관없는 거를 적어 놨네요. 왜 이렇게 낸지 모르겠는데 기억은 뭐다?
그 위에 길게 적힌 말 있지? 그거랑 아무 상관없는 문제, 다른 문제를 아예 넣어놨네요. 얘는 그냥 풉시다. 그냥 다른 문제예요. 그냥 이 항에서 정리하니까 여기까지 되네요. 이 항에서 정리하니까 여기까지 되고 결국 기억이 하는 말은 뭐예요? 요 2차 함수 여기서 접하는 2차 함수죠. 그냥 요 2차 함수가 요 2차 함수 빨간색으로 그렸어. 요 2차 함수보다 위에 있는 거 맞냐고. n 오른쪽으로 봤을 때 위에 있는 거 맞냐? 위에 있는 거 맞네요. 그렸더니 맞다. 끝. 왜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은 그냥 다른 문제였고. 자, 니은 디귿은 좀 잘 낸 것 같네요. 마음에 드네요. 니은 디귿은 위에 적힌 말을 잘 보고 하자는 거야. n이라는 놈이 일단 없다 그래봐. 여기 n도 없고 여기 n도 없다 그래봐. 둘이 역함수 관계야. 그러니까 n이 딱 0이면 어떻게 되겠어? n이 딱 0이면은 지금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생기고 n이 양수면 얘는 오른쪽으로 더 가고 얘는 위로 더 가고 뭐 그런 상황이겠네요. 그렇죠? 문제에서 f랑 g라는 것을 뭐라고 정의했죠? 뭐라고 정의했냐면 중심이 저 log 함수 위에 있으면서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몇 개인지를 fn이라 그랬네요. 요 그림에서 한번 fn이 몇 개인지 한번 볼까요? 중심이 한 요쯤에 있어갖고 xy축에 요렇게 동시에 접하는 놈. 요거 말고 그릴 수 있겠나요? 못 그리겠네요. 방금 우리가 뭘 알아냈지? F0이건 F1이건 F2건 F3이건 F1이건 전부 다 1이다. 한 개. 끝. 알아냈네요. 그렇죠? 똑같이 중심이 여기 있으면서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중심이 여기에 있어갖고 요렇게 되는 거. 요거 말고 그릴 수 있겠나요? 못 그리겠네요. n이 0 이상인 범위면 방금 전에 뭘 알아냈어? n이 0 이상이면 그러니까 G1이건 G0이건 G3이건 G2건 전부 다 뭐다? 1이라고. 오케이? 자, 일단 요걸 알아냈네요. 그 다음 n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봐. n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G가 적어놨어. 3, 4분면에서 교점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n에 마이너스 1 넣은 다음에 x에 0 넣어봐. n에 마이너스 1 넣은 다음에 x에 0 넣어봐. 0 되네요. 둘 다 원점을 지나면서 3, 4분면에 교점이 있으면서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요거 말고 그릴 수 있겠나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뭔가 식으로 푸는 게 아니고 그냥 그림을 눈으로 보고 원 몇 개 그릴 수 있겠는지 그려보라고. 수학이 아니라고. 요거 말고 못 그리겠잖아. 오케이? 우리 뭐 알아냈어요? F마일이건 G마일이건 1이라고 그냥. 한 개. 오케이? 그러면 n이 이제 마일보다 작아진다 그래보자. 더 왼쪽으로 더 밑으로 대충 이렇게 생겼겠네요. 그렇죠? 오케이, 한번 그려봅시다. 중심이 여기 있으면서 요렇게 생긴 원. 그 다음에 중심이 한 요쯤에 있으면서 요렇게, 중심이 요쯤에 있으면서 요렇게, 중심이 여기 있으면서 요렇게. 따라서 n이 마일보다 작을 때 예를 들어 뭐 f마 2, 예를 들어 f마 3 이 뭐냐 그럴 때는 몇 개예요? 한 개, 두 개, 세 개. g마 2건 g마 3이건 g-1이건 몇 개예요? 한 개, 두 개, 세 개. 오케이? 기억 니은? 기억이 아니고 니은 디귿 한 방에 끝났네. 이제 니은 디귿 봐봐요. 한 방에 끝났다. 어떻게 했다고? 그냥 그림 그리기 놀이. 자, 잠깐 저는 계속 운중고 개 에바인 시험이네요. 왜 이런지 실제 모르겠어요. 뭐였어요? 실제 뭐였어요? 뭐라고? 실제 기억 안 나시는 거예요? 몰라. 학교 뭐 20몇 개를 내가 다 기억하진 않아요. 여튼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70점대예요. 답하는 기준이요? 4% 기준으로 70점대가 됩니다. 이런. 10%는 뭐 10% 같은 건 너희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10%는 그냥 사람이면 하는 겁니다. 잠깐만. 요즘 사람 컷이 좀 올라가고. 자, 요거는 잠깐 전원 다 보자. 솔직히
솔직히 요 이차함수 둘이를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갖고 요 이차함수 둘이 보자마자 나는 딱 봐도 얘들 둘이 뭔 관계인지 알겠어. 이건 좀 오바야. 그렇죠?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냥 얘들 둘이 한번 같이 겹쳐 그려봐봐. 그냥 요 이차함수 둘이 그려보잖아. 그러면은 무슨 대칭 공식을 생각 안 해도 둘이 그려보면은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는 어떻게? 그려보면 바로 파악되거든. 자, 얘들 둘이는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이야. 뭐 의심이 가면은 x 대신에 1-x 넣어봐. 이해되네요. 그렇죠? 일단 m은 보지 말아봐. 일단 m은 보지 마. 자, 진수끼리는 확실히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인 놈이야. 진수끼리 뭐에 대해서 대칭이면 그 로그 함수도 그 똑같은 그거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냥 1평이동한 거 아니에요? 아니, 대칭. 위쪽으로 올라갔죠. 대칭이라고. 자, 다시 뭐라고? 진수끼리는 확실히 무슨 관계인 걸 알아? 2분의 1에 대해서 선대칭인 놈인 걸 알아. 진수끼리 2분의 1에 대해서 선대칭인 놈이야. 그러면 이 로그 함수끼리도 2분의 1에 대해서 선대칭인 놈입니다. 언제? m이 0일 때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릴 필요 없다고. 요 함수를 정확하게 그리면 막 뭐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런 그림을 정확하게 안 그려도 풀려요. 그냥 대충 2차 함수처럼 그려도 된다고.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는 건 그놈의 미적2에서 하는 거고 대충 두 함수가 일단 m이 0일 때를 한번 해볼게. 솔직히 m이 0 이하라 그랬으니까 일단 0일 때 그림을 그리고 싶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생략된 거를 좀 그려보자면 그냥 대충 2차 함수처럼 그려. m이 0일 때. 두 놈은 지금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인 그런 상황이에요. 이때 글이라는 범위를 그리면 빵꾸 색칠도 신경 써서 빵꾸 색칠 신경 써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요. 그리는 건 대충 이렇게 문제없죠? 여기 끝점 좌표 표시하고 끝점이 대충 6이랑 7 사이에 있는 거 이런 것도 파악하고 여기 좌표 뭔지 이런 뭐 넣어서 뭐 되고 좌표 뭔지 표시하는 거 요까지는 하려면 한다. 그쵸? 오케이? 요까지 그려놓고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여기다가 무슨 자연수인 상수함수를 끄래. 끄었더니 교점을 더해갖고 1이 돼야 된대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 우리 어차피 요 두 곡선이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인 걸 알잖아. 그러면 상수함수를 만약에 요 위로 끄면 어떻게 돼? 얘랑 중점이 2분의 1이라고. 얘들 둘이 더하면 당연히 1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다? 여기 빵꾸보다 위로 끄기만 하면 무조건 되겠다는 거지. 요 빵꾸의 함수값이 대략 6이랑 7 사이에 있다는 건 파악할 수 있죠? 만약에 요 빵꾸가 자연수잖아? 그러면 요 빵꾸로도 끄을 수 있네요. 근데 얘가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 위에 있는 자연수 7부터 10까지라 그랬으니까 7, 8, 9, 10은 그냥 그림 보자마자 바로 파악됐다. 뭐만 생각해서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얘들 둘이 더하면 어차피 1이 될 거니까. 요건 문제 없잖아. 그 다음 요렇게 끄면 어떻게 돼요? 망하잖아. 왜? 얘들 둘이 더하면 1인데 여기 하나 더 생기면 안 될 거 아니야. 근데 하나 딱 되는 건 있네요. 하나 딱 되는 건 뭐야? 딱 여기로 끄면 여기 x좌표는 0이고 여기는 1이니까 0, 1 더해서 되네요. 4로 끄면 되는구나. 오케이? 4 하나 있고 7, 8, 9, 10 m이 0일 때는 t가 요게 된다. 순서쌍이 뭐야? 순서쌍이 0, 예, 0, 예 해서 5개가 나온다. 뭐라 하는지 알겠네. 자, m이 0일 때 끝났다고. 그냥 그림만 보고 이제 별로 안 내려가. m이 0일 때 그림에서 오른쪽 놈은 가만히 있어. 왼쪽에 빨간 놈만 이제 살짝 내려가는 거야. 살짝 내려간다. 자, 얘들아. m이 0일 때 얘랑 더하면 원래 1이었잖아. 근데 그 상황에서 얘는 가만히 있는데 얘만 살짝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 교점이 더 작아지죠. 그러면 왼쪽 놈이 살짝 내려갔는데 위에 이렇게 끄어갖고 얘들 둘이 더해서 1이 되는 상황은 굳이 식으로 검증 안 해봐도
어차피 무조건 안 될 거라는 건 바로 파악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다른 일단 여기 위에 끄면 확실히 안 된다는 건 파악된다고. 자, 그러면 살짝 내려갔을 때 뭔가 아까 전에는 요렇게 끄면 안 됐었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는 요렇게 끄었을 때 되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를 생각을 해야죠. 아까는 안 됐어. 얘들아, 여기 사이에 딱 끄면 얘들 둘이 더하면은 얘가 지금 1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얘들 둘이 더하면 확실히 1이에요. 2예요. 2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봐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인데 왼쪽 빨간 놈이랑 교점이 마이너스 1이 생겨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은 요거 둘이 더한 2랑 마이너스 1이랑 더해가지고 1이 될 수가 있겠다는 거죠. 원래는 왼쪽에 교점이 마이너스 1이 안 생겨. 왜? 마이너스 1 넣으면 요 4로그 2에 3이라는 무리수 값이 나왔었잖아. 근데 얘가 살짝 내려가면 요 밑에 6이 있잖아. 요 밑에 6이 있잖아. 그러면은 여기 y좌표가 6인 점을 지나게 상 내려가면은 여기 교점이 마이너스 1이 생겨서 되는 경우가 생기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방금 얘기한 걸 식으로 한번 검증을 한번 해봅시다. 식으로 검증을 해보자. 딱 끄었을 때 여기 함수값이 뭐여야 된다고? 뭐여야 합격이 된다고? f-1이 요 함수값이여야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나온단 말이야. 다시 말하지만 얘들 둘이 더하면 무조건 2고, 그쵸? 요 좌표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t라는 요 상수함수 자체가 f-1이어야 된다. 그래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아낸 겁니다. f-1 그냥 마이너스 1 넣어봐. 얘잖아, 그치? 식으로 이제 자 검증한다. 식으로 m은 마이너스 1 이상이라고 돼 있어요. 따라서 얘는 m에다가 마이너스 1 넣은 것보다 이상이겠네요. 얘는 대략적인 값이 얼마인지는 계산할 수 있네. 얘는 확실히 5보다는 크다는 걸 알아낼 수가 있네요. f-1이 뭐라고? t라고. t는 자연수라고 돼 있어. 근데 우리 방금 뭘 증명했어? 5보다 크다고. 그러면 6이어야 되네요. 그쵸? 자, 따라서 이 값은 확실히 뭐여야 된다? 6이어야 된다는 걸 알아낸 겁니다. 이 항에서 정리해봐. 이 항에서 정리하니까 m값이 뭐 이상한 놈이 나오네요. 그쵸? 오케이. 따라서 뭐다? 요게 지금 t잖아. m은 얘고 t는 얘일 때 그때도 문제 조건, 이 문제 조건을 만족한다는 걸 알아낸 거야. 물론 이 문제는 m값을 구하라고는 안 했어. 구하라고는 안 했고 그냥 되는 개수만 구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뭐다? 요 상황에서 그냥 t가 6일 때 m은 뭔지 안 구해도 그냥 요때도 되는구나만 알아냈으면 아까 5개랑 요거 1개랑 추가해서 답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요때 m값을 진짜 구해라 라고 하면은 요런 값을 구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요거 하나 더 된다. 저기 순서상 5개, 요거 1개에서 6개다. 쉽진 않고 적당하고. (9회 19번) 혹시 힘들게 하는 사람은 잘 봐요. 요게 내가 이번 주 주간 테스트 낸 거랑 거의 똑같은 겁니다. 그 내 주간 테스트 해설 올리면 다 봐라. 그 해설 올린 거에도 내가 지금 이렇게 놓은 거야. 이렇게가 뭐냐면 요거를 그리고 싶나요? 안 그리고 싶잖아. 그럴 때 우리가 자주 하는 게 뭐예요? 그냥 치안을 하면 되지. 문제를 쉽게 고쳐서 풀면 하나도 안 헷갈립니다. 의무는 아니야. 난 치안 같은 거 싫은데요. 그러면 그냥 진짜 요 범위에서 요거를 진짜 그려갖고 막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그런 식으로 생각해도 풀립니다. 근데 좀 헷갈리잖아, 그쵸? 자, 주간 테스트 해설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치안하면 하나도 안 헷갈려. 잡아봐. 하나도 안 헷갈려지는 걸 한번 봅시다. 그냥 얘를 t라고 그래봐. 그러면 주어진 x 범위에서 t 범위는 문제없죠? 범위는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해. 일단 놔둬봐. 주어진 x 범위에서 요 t 범위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일단 놔둬봐. 근데 함수는 아주 마음에 들잖아. 얘는 그냥 딱 그려놓고 시작하자고. 자, 얘를 딱 그려놓고
뭐 뭔지 모르겠어. 요 범위를 잡았더니 그때 최대 최소가 저렇게 나왔대. 근데 저 범위가 사실 마음에 드는 게 있어. 요 범위의 왼쪽 끝만 한번 봐봐. 왼쪽 끝만 봐봐. B가 0부터 파이까지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확실한 게 뭔데? 구간의 왼쪽 끝이라는 게 무조건 2파이부터 3파이 사이에 구간의 왼쪽 끝이 있다는 건 확실하잖아. 그쵸? 자, 요 사이에 구간의 왼쪽 끝이 어디 있대. 근데 거기서부터 오른쪽으로 어디까지 얘까지 가는데 그 구간 안에 요 극점이 포함되면 어떻게 되는데? 최소값이 무조건 마이너스 2가 될 거 아니야. 깽깽 마이너스. 최소값이 무조건 극점이 포함되면 마이너스 2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반드시 왼쪽 끝에서 최대값 1. 반드시 오른쪽 끝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잡히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다는 소리네. 그냥 문제 끝났잖아. 하나도 안 헷갈리고. 뭔 말할? 오케이? 문제 끝났죠? 쌤이 47번 얘기한 거 다시 얘기하자면 6분의 1주기가 쓰니까 6분의 1주기 간 곳이 얘다 는 거에서 B가 곧 6분의 1주기고 12분의 1주기가 쓰니까 12분의 1주기 간 게 얘다. B는 자기 구한 거 잡아놓고 얘가 3파이 빼기 12분의 1주기다 는 거에서 A 나오고 잡아놓으면 답이고 쉽고. 자 9회 20번 9회 20번 뭐 나처럼 했으면 됐네요. 좀 짜증나는 유형이네요. 짜증나는 유형 자주 말했던 거 뭐예요? Y축 왼쪽은 정확하게 그리지만 오른쪽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내가 그림을 여러 가지 그린 거잖아. 오른쪽에 요래 생길 때 요래 생길 때 요래 생길 때 크게 봤을 때는 좀 세 가지로 나눠봤어. 내가 세 가지로 어떤 기준으로 나눴냐면은 아마 요거는 막 바로 파악했을 거야. Y축 왼쪽에는 정수인 게 딱 3개. 요 3개가 확정적으로 있다는 건 바로 파악했잖아. 그쵸? 그러면은 어떤 기준으로 세 가지로 나눴냐면 Y축 오른쪽에 그냥 정수인 게 6개가 있어도 되겠단 말이야. 여기 그냥 6개를 다 갖는 경우가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갖는 왼쪽 놈이 갖는 마이너스 5, 6, 7을 가지면서도 그거랑 더불어 갖고 6개를 가져도 될 거 아니야. 뭐 그런 케이스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다? 왼쪽에 3개 가지니까 그 3개가 아닌 3개를 요 밑에서 3개 갖거나 아니면 그 3개가 아닌 3개를 요 위에서 3개 갖거나 뭐 그런 가능성이 있겠다는 거지. 요 말은 이해될 것 같은데 되나? 오케이. 그러면 뭐가 되고 안 되고 언제 최대가 되고 그런 걸 한번 알아봅시다. 뭐 요래 생겼다 그래 볼까? 요래 생겼다 그래 보자. 어떤 경우라고? 오른쪽 놈이 6개의 정수를 다 갖는 경우. 정근선이 B니까 뭐부터 갖겠어? B-1, B-2, B-3 해가지고 B-6까지 가져야 되잖아. B-7은 가지면 안 되고. 그쵸? 그러니까 요 끝점, 요 빵꾸 끝점의 함수값 바로 나오죠. 0 넣으면 걔가 뭐다? 얘 이상, 얘 미만이 되어줘야 B-6까지만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지. 거기서 B는 소거되고 A 범위 나오는데 A 음의 정수라 그랬어. 요거 만족하는 음의 정수가 없네요. 그냥 일단 뭘 확실히 증명한 거야? 이렇게는 그냥 생길 수가 없다는 거는 확실히 식으로 검증이 됐네요. 그쵸? 소수형이면 요런 거 왜 안 되는지 이렇게 식으로 다 적어야죠. 안 적으면 마이너스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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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1점 해서 7점입니다. 보통 그래요. 보통 답은 1점밖에 안 돼. 서술 없는 사람은 알바 뭐 느낌적으로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뭔 상황이냐면은 왼쪽 놈이 마이너스 5, 6, 7 가지면 오른쪽 놈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8, 9, 10 이렇게 가져도 지금 문제 조건 만족한단 말이야. 그 말은 이해되지 않나? 오케이? 아까랑 하는 짓은 똑같아. 여튼 정근선이 B인데 B가 여기 끝점보다 더 밑에 있는 경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B도 음의 정수잖아. 그렇죠? 얘가 못 갖는 마이너스 7까지 얘가 가지니까 얘가 못 갖는 마이너스 8 이하부터 갖고 싶다는 거야. 알가? 오케이. 따라서 뭐다? 그냥 아까랑 하는 짓은 똑같아. 정근선이 B니까 B-1, B-2, 3을 가져야겠다는 거죠. 따라서 끝점이 얘랑 얘 사이에 있어야겠고 거기서 A 범위 나오네요. 오케이? 음의 정수 딱 마이너스 2 하나만 되네.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B는 보자. B는 마이너스 7이 하면 되는구나. 얘가 지금 마이너스 7점 얼마잖아. 대략적인 값은 파악하는 거 문제 없죠? 마이너스 7점 얼마니까 정수인 거는 얘는 마이너스 8부터 가지려면 얘가 마이너스 7 이하기만 하면 마이너스 8부터만 가질 수 있네. A는 확정이고 이때 되긴 된다고. 되긴 돼. B는 요거 이해하면 되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뭐 그런 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일단 놔둬봐. 우리는 A랑 B랑 최대한 뭐다? 컸으면 좋겠거든. 컸으면 좋겠어. 그러면 봐봐. A가 B가 컸으면 좋겠으면 B가 좀 올라가 있는 게 아무래도 좋겠단 말이야. 그쵸? 내려간 것보다는 얘가 지금 마이너스 5부터 가지니까 예를 들어 얘가 뭐야 마이너스 4, 3, 2를 갖든지 마이너스 3, 2, 2를 갖든지 뭐 그런 식으로 가지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쵸? 근데 마이너스 3, 2, 2를 가질 수가 있나? 그러면 B가 음의 정수인데 음의 정수는 마일부터 시작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지면 B가 무조건 마일일 수밖에 없는 거지. B가 얘가 마일이고 확정적으로 그러면 정근선은 못 가지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까지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요 끝점의 좌표 B는 마이너스 1 확정난 거 넣었어. 얘가 요거랑 요거 사이에 있어야겠다. 거기에서 A 범위 나오고 A는 마이너스 2라는 거 아까랑 똑같이 나오네. 근데 뭐야? 지금은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 이 지금 제일 크겠네요. 그렇죠? 오케이? 걔 에바다. 에바는 아니고 이 정도는 다들 킬러 문제 정도로 낼 수 있어요. 모든 학교. 야탑고도 그렇고. 이 정도면 웬만한 학교 제일 어려운 거다. 쉽고 재밌고. 자, 9회 판교고 21번 맞췄으면 됐어요. 요 문제는 별로 할 말이 없고 맞췄으면 돼. 아까 방금 전에 설명한 20번이랑 컨셉은 똑같아. 어떤 컨셉? 그냥 여러 가지 그려갖고 되는 거 다 찾는 거 뭐 그런 거. 좀 개빡치는. 그냥 약간의 덜 빡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얘기하자면 이런 문제를 딱 보면은 또 그림 졸라 그려야 되는데 개빡치잖아. 그쵸? 약간 덜 빡치는 방법은 뭐냐면 한 놈을 고정시켜 놓고 A, B가 둘 다 뭔지 모르니 짜증나잖아.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이런 식으로 하라고. A가 뭐라고 고정을 하면 B는 반드시 뭐여야 되는구나. A가 뭐면 B는 뭐일 수밖에 없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덜 빡친단 말이야. 그림을 그릴 때 그러니까 A, B 둘 다 2 이상이라 그랬잖아. 그쵸? 자연수 조건이 있을 땐 쫄지 말고 어차피 일반적으로 못하거든. 2 이상이라 그랬으면 일단 A가 2라고 해보라고. A가 2라 그러고 그러면은 딱 A를 2로 고정시켜 놨을 때 그러면은 지금 그 이 오른쪽 그림은 아예 정확하게 그릴 수 있잖아. 이때 그러면 이 왼쪽은 반드시 어떻게 그릴 수밖에 없구나. B는 뭐일 수밖에 없구나. 이런 식으로 A가 뭐냐에 따라서 B가 뭐일 수밖에 없구나 확정이 된다고.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지금 그 문제에 적힌 말이 뭔 소리예요? 교점이 두 개 되게 X축 위로 끄을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어야 된다고. 그러려면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요 끝점이랑 접어 올라간 끝점이랑 오른쪽에 접어 올라간 점근선이 높이가 같아야 요 왼쪽 놈의 끝점이랑 오른쪽에 접어 올라간 점근선이 높이가 같아야 딱 거기로만 하나를 그을 수 있는 게 되는 것이구나 는 걸 알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좀 덜 빡치는 방법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한 거야. 첫 번째는 한 놈이 뭐냐에 따라 다른 놈이 뭐여야 되는지 이렇게 하나를 고정시키고 얘가 뭔지를 생각해라. A가 5일 때는 해봐. A가 5일 때는 5일 때 6일 때부터는 어떻게도 망하는구나 는 거는 쉽게 파악이 됩니다. A 고정시키고 B를 알아낸 거고 그 다음에는 뭐다? 끝점이랑 점근선이 일치해야지만 그래야지만 거기로 하나를 끌 수 있게 되는구나. 뭐 그게 다다. 시간이 좀 빠듯해서 바로바로 다 끝까지 얘기하고 쌤이 먼저 한 건 집에서 다시 하고 바로 10회 돌마고 40번 돌마고에서 이 문제를 뺏긴 겁니다. 아예 똑같네요. 이게 수능 특강인가 그럴 거야. 자 이건 뭐 나처럼 했으면 됐네요. 못한 사람 봅시다. 가조건 다조건을 동시에 생각했을 때 가조건 다조건을 봤을 때 곱셈 공식을 좀 쓰고 싶다는 건 인정합니다. 곱셈 공식으로 여기까지 만드는 거 문제 없죠? 근데 G-F가 주어져 있거든. 그쵸? 잡아놓고 정리해가지고 fx, gx를 곱한 게 뭔지까지 알아내는 거. 여기까지는 스무스하게 문제였네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일단 놔둬봐. 아직까지는 뭐 잘 모르겠어, 그쵸? 일단 놔둬보고 나 조건이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나 조건 이양하니까 이렇게 되네요. 부모의 빼기 0 한번 해봐. 나 조건은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싶은 걸까? f 플러스 g라는 놈이 있어. f 플러스 g라는 놈도 여튼 1차식이고 직선일 거란 말이야. 얘가 뭐 한 건데? f 플러스 g라는 놈이 0부터 k까지 기울기가 2라고 돼 있는 거네. 결국 우리는 지금 세 가지 정보를 알고 있는 거거든. f랑 g랑 더한 거는 기울기가 2여야 되고 f 플러스 g는 2x 플러스 뭐로 시작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둘이 곱하면 얘고 g랑 f 빼면 요거고 이 세 가지 정보를 조합해버리면 바로 뭐가 된다? fx가 뭔지 gx가 뭔지 식이 아예 확정이 나버린다 이 소리인 거네. 뭐 요거는 스무스하게 이해되죠, 그렇죠? 오케이? F 플러스 G의 비율이 K는 어떤 임의의 수거든. 그러니까 0인 점부터 어느 점까지건 간에 무조건 기울기가 2라는 게 뭔 소리다? F 플러스 G는 2X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 그거랑 요 정보랑 요 정보를 조합했을 때 fx, gx는 바로 나오는 것이고 fx, gx 나왔으면은 뭐 그 다음은 얘기할 게 없네요. 그냥 잡아놓고 요 점 좌표는 바로바로 나오네요. 그냥 잡아 넣어봐. 잡아놓고 그 좌표는 바로바로 나오고 넓이 구하면 됩니다. 자, 영덕 20번은 졸라 쉬우니 다 맞춰봐요. 19번 이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19번 같은 거는 모든 학교에서 서술형으로도 잘 냅니다. 만약에 서술형으로 내면 딱 지금 쌤이 적은 것처럼 정확하게 한 줄도 안 틀리고 적을 줄도 알아야 되겠어요. 가우스가 보이면 두 가지 방법으로 하면 돼. 범위로 표현을 하든지 아니면 n 플러스 알파로 놓든지. fx를 얘다라고 한 것 자체가 뭐다? 요 놈의 범위가, 그러니까 fx의 범위 요 놈의 범위로 세워서 해도 되는데 그건 좀 짜증나거든. 범위라는 건 그냥 얘를 n 플러스 알파라고 놓고 얘는 정수고 알파는 뭐 0 이상 1 미만이고 이렇게 놓아보자고. 그러면 fx가 뭔데요? 곧 n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한번 놓아봅시다. fkx는 뭐예요? 로그 3의 kx에다가 가우스를 씌운 거죠. 로그를 쪼개고 얘는 n 플러스 알파라고 하기로 했어. 그쵸? 그냥 잡아 넣읍시다. 얘가 fx는 지금 n이잖아. 그쵸? 얘가 n 플러스 2라고 돼 있는 거네요. 완전히 쌤이 지금 식으로 하는 거야. 왜 식으로 하죠? 서술형이면 식으로 이렇게 딱 적어야지. 그쵸? 요 놈한테 가우스를 씌웠더니 얘가 나왔다. 이제는 그거를 범위로 표현해 봅시다. 얘가 뭐다? 얘 이상 얘 미만이었다는 소리네요. 그쵸? 오케이? 얘는 없어지고 양변 알파 빼고 요놈의 범위가 나오네. 오케이? 따라서 여기에서 뭐가 돼요? K의 범위가 뭔지
최종적으로 자 이게 우리의 최종적인 범위야. K의 범위가 뭔지가 나왔는데 자 이제 문제 조건 봐봐. 문제 조건 봐봐. 자연수 K의 최소값이 5래요. 요거를 만족한다는 건 요거를 풀었더니 지금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나온 거거든. 결국 이거를 만족하는 K의 자연수 K의 최소값이 5라고. 문제 끝났네. 왜? 결국 뭐다? 구간의 왼쪽 끝. 구간의 왼쪽 끝이 4보다는 크고 5 이하인 놈이었어야. 그래야 요 범위에 있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이 5가 될 수가 있었겠다. 라는 소리네. 오케이? 이거 플러스 알파 범위 구하는 건 문제없죠? 거기에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알파의 범위가 뭔지도 알아냈다. 근데 다시 여기로 한번 가봅시다. 여기로 가보자. 얘를 n 플러스 알파라고 놓았으면은 x가 뭐예요? 3의 n 플러스 알파 승이잖아. 우리가 알파의 범위를 알아냈다는 게 뭘 구한 거야? 알파의 범위를 알아냈다는 거는 3의 알파 승이라는 놈의 범위가 뭔지도 알아낸 거고, 여기에다가 3의 n승을 곱하면 여기에다가 3의 n승을 곱하면 결국 뭐가 된다? x의 범위 최종, 이게 완벽히 이제 최종 범위입니다. 최종적으로 x의 범위가 뭔지도 알아냈다. 근데 n은 뭐예요? n은 뭐냐면 뭔지 모르겠는데 무슨 정수거든. 이제 그냥 아무 정수나 넣어보는 거죠. 0 넣으면은 뭐 안 돼. 1 넣으면은 지금 x가 두 자리 자연수라 그랬어. 1 넣으면은 두 자리 자연수 없어. 2 넣었을 때 그 범위에 두 자리 자연수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3 넣었을 때 두 자리 자연수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바로바로 나오네요. 그렇죠? 오케이? 4 넣으면 두 자리 자연수가 없네요. 결국 그냥 n에다가 정수를 좀 잡아 넣는 거죠. 넣었을 때 총 개수가 답이 된다. 뭐 쉽고. 자, 영덕 21번 1분만 얘기하고 쉬는 시간 하지. 요것도 맞췄으면 됐어요. 요게 만약에 객관식 문제인데 뭔가 발상이 잘 안 떠올라. 시험을 치다 보면은 항상 내가 무슨 발상이 안 떠오를 수도 있잖아. 그때는 항상 선행 개념으로 하면은 항상 됩니다. 4차 함수 그리는 거는 그냥 초등학교 때 다 배웠잖아. 그냥 솔직히 지금 x제곱이 뭐라 그러냐? 나만 외톨이야. 나만 y로 바꿔줘. 뭔가 좀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고 싶죠. 그렇죠? 그러면 4차 함수 나오고 y 범위는 당연히 y부터 1까지죠. 요 범위에서 요 4차 함수 그려서 최대 최소 구해도 됩니다. 이것도 다 초등학교 때 한 거잖아. 그렇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뭔가 이 의도대로 발상을 하는 게 안 떠오를 수도 있잖아. 그래도 답은 맞춰야죠. 그렇죠? 오케이? 여튼 그렇게 해도 된다. 요렇게도 한번 해봐요. 4차 함수 그려서 극점 미분하면 도함수 인수분해도 돼요. 극점 나오고 다 됩니다. 그래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이거 사인 코사인 솔직히 안 써도 되는데 그냥 반지름이 1인 원 위에 어떤 점이 있으면 요각을 세타라 그래 볼게요. 그러면은 이 점의 좌표 자체가 그냥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죠. 그냥 x 자리에 코사인 세타, y 자리에 사인 세타를 한번 넣어보자고. 이것도 필요 없어 사실. 그냥 재미로 해본 거예요. 그냥 x, y에 대한 식으로 해도 됩니다. 똑같은 소리예요. 똑같은 소리. 오케이? 여튼간에 x의 코사인, y의 사인을 넣고 코사인, 사인이 보이면 항상 하는 게 뭐다?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얘를 고칠 수가 있죠.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고치고 제곱을 한 거는 내 마음대로 마이너스를 곱해줘도 상관이 없잖아. 내 마음대로 마이너스를 곱해줬다. 왜냐면 이 문제가 힌트가 있어. 힌트가 뭐냐면 문제를 봤을 때 힌트야. 여기에 괄호 칠 필요가 없는데 괄호를 쳐놨잖아. 그게 뭔 소리겠어? 제발 나를 치환해 주세요 라고 힌트를 준 거죠. 그 괄호 칠 필요 없는데 왜 쳤어? 그치? 얘가 뭔가 치환을 하고 싶은 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양을 좀 일관성 있게 만들어 준 겁니다. 얘를 t라고 치환했을 때 s는 당연히 말부터 1까지고 얘를 t라고 했을 때 t라는 놈의 범위,
요 이차 함수를 요 범위에 그렸을 때 y좌표의 범위가 t의 범위가 되겠죠. 그렇죠? t의 범위가 뭔지도 나오고 얘 t라고 했을 때 주어진 식이 뭐가 된다? t에 대한 이차 함수가 되네. 방금 구한 t의 범위에서 최종적으로 요 이차 함수의 함수값의 범위. 그게 문제의 의도였다. 의도는 이거일 수밖에 없네요. 오케이? 뭐 문제 없죠? 요 범위에서 요 이차 함수 그렸을 때 최대 최소 더하면 답이 요렇게 해도 답은 똑같고 쉽고 좀 미안하지만 정확히 9시에 전원 다 와요. 1분도 늦지 말고 정확히 9시에 1분도 늦지 말고 정확히 9시